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바이오 주도주 논리와 함께 5월 이후 랠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지금의 위기는 결국은 시간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시간의 힘을 믿고 여유롭게 담담하게 기다린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5월 20일 전후 랠리 시나리오. 먼저 그 매도의 정점이 이제 그 3월 19일이었죠. 3월 19일 날 금융 위기로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그 최악의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주가가 또 이제 그 투매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여하튼간에 이제 3월 19일 이후 2기호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5월 20일이 되는데 5월 20일 전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장세가 어떤 그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검토 사항은 이제 첫 번째는 악재 크기와 어떤 그 기간 조정과의 상관관계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매도의 정점이 나오면 일반론적으로는 이제 그 매도 정점 이후 3개월 이후에 이제 상승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악재 크기가 클수록 그 기간 조정은 짧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2개월 정도를 이제 적용을 해서 5월 20일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악재에 대한 그 내성을 서서히 갖추면서 저점이 이제 꾸준하게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사례를 보도록 하겠는데 삼성 SDI가 우리가 그 사례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 삼성 SDI 역시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정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3월 19일이 최악의 구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원달러 환율과 이제 삼성전자와의 상관관계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역시 그 원달러 환율, 달러 대비 원화가 이제 3월 19일 날 달러당 1296원 정점을 찍었고요. 당시에 이제 그 삼성전자는 보통 기준으로 42,300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42,300원에서 바닥을 찍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여하튼간에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원화도 계속해서 이제 그 절상, 즉 환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5월 20일 전후에서는 이제 그 상당 부분 희석이 되면서 원화도 이제 그 달러 대비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도주 논리를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그 바이오 주도주 논리는 우리가 이제 지금 3일째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자 방송이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전 세계 위기 과정 속에서 바이오 환경이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초기에는 진단 키트라든가 이제 치료제 관련 테마가 이제 시장을 지배했는데 이 지금 바이오 테마가 진단 키트하고 이제 그 치료제 쪽에서 다른 분야로 상당히 확장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바이오는 전 세계 위기 속에서 상당 부분 이제 자유스럽고 오히려 이제 그 모멘텀으로 그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바이오가 오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오르면 안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하는 가운데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5월 중순 정도 전후까지는 이제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바이오가 이제 그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개인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요즘에 그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게 아주 뭐 신조어가 되고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들 자금이 이제 삼성전자로 상당 부분 들어왔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개인들의 어떤 이기심, 또 이기심을 넘어서 탐욕의 어떤 그 흐름들이 결국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전 세계 위기와 크게 상관없이, 물론 개연성이 있겠지만 크게 상관없이 상당히 어떤 그 좋은 바이오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바이오는 그 논리에 맞다고 보는 거고요. 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이제 그 전 세계 위기라는 것은 어떤 그 이슈죠. 주가라는 것은 그 흐름과 그 다음에 이슈 그리고 개인기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 K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기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물론 이제 아무거나 우리가 사면 안 되겠지만 그 세계적인 어떤 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혹은 이제 최소한 국내 최고의 기업들 그런 어떤 바이오 종목에는 상당 부분 어떤 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의 종목들 또 보면은요, 뭐 HLB라든가 뭐 헬릭스미스 이런 수혜됐던 바이오 쪽으로도 매기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삼성 SDI 두 종목도 보면은 지금 이제 나쁜 환경은 아니에요. 일단 그 앞서도 이제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 19일 날 매도의 절정, 진 바닥을 확인했고
5월 20일 전후까지는 이제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는데, 박스권도 이제 악재에 대한 내성을 갖추면서 박스권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박스 상단 쪽에서는 매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3월 25일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21선에서 이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일부 21선 부분에 전후에서는 이제 일부 좀 매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올라가면 21선을 이제 다시 앞전 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하튼간에 박스 고점에서 매도한 종목을 이제 뭐 바이오 쪽으로 이제 매수하거나 혹은 박스 하단에서 또 매수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아니면 길게 보는 분이라면 그냥 편안하게 갖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타 이제 그 비메모리 테마하고 이제 5G 테마,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테마인데요. 비메모리 테마에서는 단연코 이제 네페스로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도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그 사실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그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이제 삼성 SDI 대비에는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종목 보지 마시고요. 이번 조정을 통해서 네페스,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5G에서는 HFR이 좋고 KMW도 이제 그 5G 그 대표 종목이죠. 독보적인 어떤 그 대표 종목이죠. 그래서 KMW도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그 사실 상승의 출발점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요번에 조정 과정을 통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어떤 그 메리트도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되지만 그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삼성 SDI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장의 어떤 그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위에 그 상기에 그 표시되어 있는 종목, 네페스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군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돌파 가능성, 신고가 돌파 가능성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준비된 자료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 시나리오. 초보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 자세히 한번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로 이제 주식을 뭐 형상화 시켰다고 할까요?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투미 시파의 그 마지막 끝자락이 이제 3월 19일이었죠. 3월 19일 날 이제 그 매도의 절정이었는데, 이 악재 크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악재 크기가 굉장히 컸죠. 결국 이제 그 현 사태가 금융위기로까지 그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어떤 그 악재로 인해서,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제가 보기엔 소멸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매도의 절정이 오면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물량 소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필요한데,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기간 조정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글로벌 어떤 불확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달 조정받고 간다는 논리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2달 정도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뭐 어제라든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악재는 어떤 그 예측 불가한 악재가 아니죠. 가장 커다란 악재는 예측 불가한 악재고요. 지금의 악재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악재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의 단계는 악재에 대해서 이제 그 내성을 갖추는 단계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한 2시 정도 경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어제는 좀 악재에 대해서 조금 내성을 갖추지 않나 싶은데, 방송 끝나자마자 주가가 또 이제 많이 빠지기 말았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예측 가능한 단계에서 악재에 대한 내성을 갖추고 있는 단계는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한 주식에는 이제 상향적으로는 유리한 환경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2개월 조정을 받으면 이제 3월 19일이 이제 매도의 정점이고 바닥이었기 때문에 2개월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5월 20일 전후가 되겠죠. 5월 20일 전후에서는 랠리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동안은 이제 그 박스권 등락된 박스권 과정 속에서는 이제 그 바이오가 크게 오르시는 나름의 어떤 그 최적의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승 추격 1파동인데 1파동은 철저하게 이제 악재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1파동에서 우리가 물량을 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3월 19일 이후에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그 그 주가 조정에 대해서 많은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1파동이 나오게 되면 악재가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물량을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를 우리가 잘 참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조정 이후에 3파동, 상승 충격 3파동이 전개가 되는데, 상승 충격 3파동은 역시 악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호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이후에 마지막 5파동은 철저하게 이제 호재와 확신이 지배하면서 대중들이 3월 19일 전후에서 팔았던 대중들이 이제 그 5파동에서 다시 주가를 따라잡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보는 거죠.
자, 불신에서 이제 그 확신 단계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삼성 SDI입니다. SDI 보시면은 최고점이 이제 그 35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2월 달에 이제 그 2월 11일이었네요. 3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하락 이후 18만 원대까지 빠졌네요. 특히 이제 그 3월 19일이 매도의 절정이었죠. 특히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럽이 이제 그 사실 그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그 증폭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타 어떤 그 테마보다는 전기차 테마가 단기간 내에 가장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개월 조정 이후 5월 21일 전후에서 이제 랠리가 전개가 된다고 보는 거고. 자, 하여튼 그 3월 19일 날 보면 이제 그 사상 최대 거래가 터졌죠. 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어떤 사람이 팔고 어떤 사람이 샀나요? 보통 이제 그 파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장중 저가가 이제 18만 원까지 빠졌었는데 10만 원도 뭐 최악의 어떤 그 10만 원도 깨질 것이라는 최악의 어떤 그 상상력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투매로 이어진 것이고요. 그때 주식을 산 세력도 있겠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셉 그랜빌 이론을 많이 적용하는데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한다고 그런 거죠. 그 거액 투자자, 그 우리가 흔히들 이제 세력들은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그때 이제 매집을 하죠.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하고 호재를 엄폐물 삼아서 주식을 팔아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소의 어떤 노이즈가 있고 등락이 있고 역시 그 글로벌 불확성이 좀 있겠지만 예측 가능한 지금 공포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 내성이 강화되는 단계로 접어들면 저점이 높아지면서 한 5월 20일 전후에서는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그 사이에서는 바이오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2017년도죠.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 파동은 아닙니다. 그런 파동은 아니고 그 호랑이라든가 이제 사자가 지금 그 쉬는 가운데 조종받는 가운데 뭐 표범이나 치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월 동안에 이제 한시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오가 이제 불이 붙으면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이 오르죠. 예전에 그 신라젠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송하다가 신라젠이 팩400인데 리보세란 입으로 이제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자, 여하튼 신라젠 같은 경우는 만원에서 6개월 동안 만원짜리가 6개월 만에 1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원달러 환율하고 이제 아래 그 삼성전자와의 역학 관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그림이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고 아래가 이제 그 삼성전자죠. 우리가 그 주식보다는 이제 그 환율을 보게 되면 좀 더 이해 폭이 좀 커지지 않나 생각이 돼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환율이 인상이 된 거죠. 원화 가치가 이제 절하가 된 거죠. 3월 19일이면 사실 그 금융위기로 이번 사태가 금융위기로까지 확대가 될 것이라는 최악의 어떤 그 공포 혹은 상상력이 반영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따라당 1296원인데 제가 봐서는 1296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여기를 돌파하는 것은 뭐 조금 과장한다면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극적으로 원래는 이제 그 3월 19일 날 저녁 10시에 이제 그 한미 간에 이제 600억 달러였죠. 통화 수입이 개최가 됐다는데 통화 수합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3월 19일 1296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나 싶고요. 아래 이제 그 날이 3월 19일이 그 삼성전자의 절대 바닥이었죠. 42,400원인데 물론 그 여진으로 살짝 깨질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강론이니까 우리가 총론에 충실해야지 우리가 단타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하튼간에 42,300원에서 삼성전자가 절대 진 바닥을 확인하고 당분간 이제 박스권 등락 이후에 박스권 등락이라는 것은 이제 물량 수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 위에는 이제 그 상승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제 만들었던 자료예요.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고 아래가 이제 그 셀트리온인데 주가가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맞아야 돼요. 그 제일 중요한 게 흐름이죠, 흐름. 그다음에 이슈, 개인인데 지금 셀트리온이라든가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혹은 이제 여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흐름이 맞죠. 삼성전자가 조종받는 그런 그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그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사실 그 바이오가 특히 K바이오가 굉장히 지금은 사실 그 대한제국 설립 이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슈화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월드컵이라든가 뭐 올림픽도 있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가장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K바이오죠. 이게 진단 키트하고 이제 그 치료제를 넘어서 바이오 전반으로
굉장히 확장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악재로는 오히려 악재를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지금 그 자꾸 옆으로 지금 가지로 세는데요. 지금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동학 개미 운동의 본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제가 절대적으로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도 있지만 개인들이 사서 사기 때문에 못 오른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돼서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은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제 그 바이오에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확산이 되면 이기심을 넘어서 탐욕의 감정들이 개입되면서 결국은 바이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이오다. 자, 하여튼 그 그림 보시면은 초기에는 이제 같이 전체적으로 장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같이 하락했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 1월 달에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요.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이때 사실 그 바이오들이 연이어서 악재가 많이 나왔죠. 삼성에 대한 뭐 실패들이 굉장히 그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오면서 바이오는 계속해서 빠졌어요. 삼성전자 오르는 환경에서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등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로 이게 그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한 2개월 동안은 충분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바이오 쪽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런 거죠. 자, 기타 이제 바이오 종목은 이제 그 알테오젠과 이제 LNC 바이오, 그 NK맥스 바이오톡스텍, 그 바이오 이제 3인방,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알테오젠은 이제 SC 제형 관련해서 뭐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고요. 이 SC 제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확장성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이죠. 작년에 1조 6천억짜리 기술 수출하면서 이제 그 잭팟을 터뜨렸고요. 자, LNC 바이오도 사실 그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현 사태로 이제 그 단기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모양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알테오젠과 이제 LNC 바이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열악한 시장 상황에서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이에요. 돌파했다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눌림목 조정받고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대체적으로 보면 다 3월 19일이 그 거의 바닥입니다.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빠른 복원력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라든가 이제 LNC 바이오 둘 중에 하나를 저희 또 회사 주력주로 좀 편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보면 왼쪽에 이제 NK맥스가 있죠. NK맥스는 이제 그 면역 세포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잡주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이오테스텍은 우리가 흔히 CRO라고 그래요. CRO. 비임상 대행회사입니다. 임상은 이제 사람 대상이고 비임상은 이제 그 동물 대상이죠. 그래서 신약이라든가 바이오 제약의 어떤 그 플랫폼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든 신약은 사실 그 비임상을 거쳐야 되고 그 비임상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화평법인데 화평법은 올해 실적이 별로 안 나오고요. 내년도 하반기 이후 제가 그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해봤는데 1000톤 이상 화학물질이 연간 1000톤 이상 화학물질이 가장 시장 규모가 크다고 해서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실적이 뭐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좀 길게 보고 그러니까 NK맥스든 뭐 바이오톡스이든 이런 종목은 우리가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게 보고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그 힘내시기 바라고요. 뭐 체험 VIP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렇게 그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많이 올랐을 때면은 사실 그 효과적인 수익이 좀 안 납니다. 저점대에서 지금 대중들이 범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에 사실 그 승자의 법칙이 숨어 있다고 보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3개월에 100만 원인데 뭐 크게 부담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입금되시고 보유 종목을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차근차근히 진단해드리고 또 좋은 종목은 또 사야 되겠고 아닌 종목은 저희가 납득할 만하게 논리를 설명해드리고 저희 좋은 종목들을 이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제 건승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